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멘델과 다윈은 연결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분이고요. 멘델은 이제 유전 법칙을 정립한 분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멘델은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뭔가를 물려주는데, 그 물려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하죠. 근데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물려주는지 그 어떤 법칙을 갖다가 조금 정립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어떤 속성이 있으면 이 속성에 대한 유전자는 한 개가 아니라 한 쌍이다. 그리고 그 한 쌍의 유전자는 서로 어떤 대립되는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이 생명체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포가 하나였던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세포 생물, 거기서부터 또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의 동물들까지 계속 이제 진화를 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유전자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가 변화하는 방법. 그걸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 다양한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놈도 있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A였다 그러면 A 프라임도 있고, A2 프라임도 있고, A3 프라임도 있고, A4 프라임도 이렇게 계속 다양한 유전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네가 제일 적합해. 그럼 얘가 이제 확 번성했다가, 지금 이제 얘야. 그럼 얘가 확 번성.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풀.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걸 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미리 딱 만들어 세팅을 해놨다. 이러면은 말이 되는데, 과학자는 아무리 본인이 종교가 있더라도, 이런 거 할 때 신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금 비판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제, 얘가 적합하다, 또는 얘가 적합하다, 이래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점점 뭔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되죠. 그럼 남은 유전자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게 어디에 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이 유전자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요거 하나면은 아주 세련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이게 유전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한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눈 만드는 거, 코 만드는 거, 입 만드는 거, 심장 만드는 거, 이렇게 그냥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그리고 요 빨간 요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유전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뻥 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자식 세대로 가면 또 얘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데가 바뀌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기능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데가 바뀌면 뭔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뭔가
변화했어요. 뭔가 변화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안 좋은 쪽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개체는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만약에 변화를 했다. 그러면은 더 살아남기가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라는 거는 결국 좀 더 나은 대립 유전자 알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기회를 이제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 유전자 풀은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점점 유전자 풀이 축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점점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이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이런 풀 중에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아무데나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많은 수를 무작위적인 어떤 이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 중에서 많은 수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폐기. 그리고 적합한 놈들만 살아남게 하는 거죠. 결국 그 환경 하에서 열등한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열등한 유전자는 폐기되고 우수한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우수한 유전자는 남아있는 거죠.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진화돼서 우리가 결국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거는 부모에서 이제 자식 세대로 넘어갈 때 이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윈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하등한 그런 생명체에서 어떻게 더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두 개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없을 것 같지만 멘델의 어떤 유전 법칙에 있어서 돌연변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면 그게 이제 수백만 년 이상 쭉 시간 흐름을 쭉 길게 늘어놓고 보면 결국 다윈의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화되어 온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멘델과 다윈, 결국은 이제 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